네,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이제 입시 결과를 단순히 한 개의 사례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누적했던 자료와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입학했던 아이들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Top 3 Ivy League Schools. 이들은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가? 오늘은 제 1편으로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펜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아이들보다는 지원을 할까 고민하는 아이들도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펜을 다룸으로써 우리가 앞쪽에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스탠프드에 이어서 우리가 유펜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펜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매우 친절해요. 그러니까 친절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University of Pennsylvania 기본 1 가장 친절한 대학교 물음표 따옴표 물음표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아는 한두 명의 아이가 아니라 아니면 저희 같이 뭐 누적해서 이렇게 대학교를 보낸 입학 사례를 갖고 분석하는 거와 더불어 2,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데 우리가 세네 개를 가지고 한 명을 가지고 이 학교의 전체 분위기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부모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디아이프랩 같이 그러한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 전문 기관으로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상위 대학교 중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가장 많은 정보를 입학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서도 공유하지만 영상이나 아니면 기타 소셜 미디어로 공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친절한 대학교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다룰 텐데 하나는 뭐 두 개는 항상 똑같죠. 커뮤니티 아카데믹스. 그리고 요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 스탠포드랑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서 또 두 개의 내용을 다룰 텐데 이 부분은 다른 학교에서는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유펜에서는 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보면은 아니 작게 보면은 유펜에 대한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서 미국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활동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는 한국 아이들이 가장 지원 많이 하는 아이비리그 학교 2타는 코넬이 되겠죠. 코넬도 많이 지원하니까. 그 다음에 의외로, 의외로 우리가 3타, 프린스턴하고 예일은 많이 지원하지 않아요. 하버드도 많이 고려하지만 우리가 의외로 많이 지원한 학교가 브라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운이 조금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스탠프드 했고 오늘은 진짜 가장 인기 많은 유펜, 다음 주에는 코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브라운으로 함으로써 이 설명에 그러니까 설명보다는 웨비나 교육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위주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친절한 유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펜은 우리한테 점수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SAT 점수를 얘는 공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간 50%예요. 중간 50% 아이들. 중간 50% 아이들이, ACT는 만점이에요. 거의 중간 50% 애들이. 34에서 36. 그 다음에 SAT는 1510에서 1560. 이거는 얘네 학교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다른 기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말한 게 우리는 중간 50% 입학생들이 2,500여 명 중에서 중간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간 50% 아이들은 대부분 요 정도 점수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더 유의미한 거는,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일 거고, 아니면 Korean American일 거고, 아니면은 기타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이라는 연결고리 혹은 Asian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톱 25%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편에서 상위, 아까는 요 부분은 중간 50%인데 상위 25%,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 그냥 위쪽에 있는 아이들 점수를 보면은 SAT는 1572 평균이었고 ACT는 다 35점 이상이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대학교는 객관적인 지표를 요구하고 SAT라는 ACT라는 점수를 통해서 그 학업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펜보다 랭킹이 높은 학교들보다 되게 점수에 예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GPA는 또 어떨까요? GPA도 되게 그래요. average 4.0에서 3.9. 그다음에 Asian range 58%가 합격생들의 58%가 이게 Asian range겠죠. 상위 25%는 항상 받으니까 4.0에서 4.0. 그다음에 클래스 랭크는 95%가 상위 10%. 그래서 얘네는 되게 they're very serious. 되게 serious한 게 뭐냐면은 어 GPA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A가 내가 뭐 9학년 때 좀 못했는데 뭐 10학년 때 실수를 했는데 그다음에 11학년 때 메이크업을 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예외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점수 자체가 58% 아이들이 만점이에요, 그냥. 만점. 합격생들의 58%가 만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4.0에서 4.0이라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이 많지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4.0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합격생들의 58%가 과반수가 나랑 똑같은 레인지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클래스 랭크가 10% 밖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저 5%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외 5%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GP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은 본인의 고등학교가 이 대학교에 레거시가 있으면은 혹은 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유펜을 나왔다라면은 뭐 이거 예외는 적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이 예외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유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예외, GPA에 대한 예외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나머지 준비가 다 잘 돼 있는데 GPA가 조금 이 점수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본인이 레거스가 있습니까? 레거스가 있다면은 도전해 볼 만합니다. 뭐 지원 안 하면은 내가 후회할 거다 그런 거 말고요. 본인이 레거스가 있으면은 요 SAT나 GPA 레인지 밖에 빠지면은 한번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아까 말했던 클래스 랭크에서 여러분들이 요 5% 예외를 충족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은 해보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유펜을 지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서론적인 부분이고 이제 유펜이 알려주고 있는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GPA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임팩트인 것 같아요. 94% 아이들이 합격한 아이들이 리더십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volunteering과 리더십 94%. community impact through dedication to family responsibilities, volunteer community services, environmental and social justice, and more. 여기에 두 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느 게 핵심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줄게요. Community impact through dedication to family responsibilities, volunteer, community services, environmental and social justice, and more.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두 단어가 중요한 두 단어가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를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 간단한 문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구를 확인 안 하고 다른 단어에 집중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차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명의 학생이 있어요. 지금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4명의 학생들을. 그리고 이 4명의 학생들이 분석을 할 겁니다. 저희가. 유펜은 어떤 아이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끝에 답을 드리겠어요. 누가 붙었는지 누가 안 붙었는지. 근데 student 1 학교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주요로 끌고 갔던 거 student 1 같은 경우는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외부에서 founder라는 직위가 포지션이 한 2개 이상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NGO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들은 뭐냐면은 미술이나 음악이나 기타 등등 공연 중심의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연 단위로 보면은 이 친구는 누적 평균이 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학생은 리더십 캠프를 갔어요. 근데 조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타스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리더십 캠프를 갔고 또 자기가 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 활동을 경영이랑 엮어가지고 경영이랑 봉사랑 엮어가지고 소셜 엔터프리너십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다양한 공동체를 서빙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행위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4년 동안 두 대상을 집중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특히 소셜 엔터프리너십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연간 평균 누적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당 10시간. 세 번째 학교는 그렇게 화려한 클럽은 없어요. 자기가 뭐 파운딩 한 것도 없고 리더십 포지션도 뭐 이렇게 내가 무슨 프레지던트 이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봉사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은 애드vocacy와 관련해 가지고 이 친구는 4년 동안 꾸준히 일반 정회원을 통해 가지고 가장 높게 올라간 거는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간 흔적들이 꾸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클럽을 만들다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클럽을 학교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본사와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좋은 리더십 캠프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연간 평균은 한 5시간씩 일주일에. 그 다음에 스튜던트 4. 네 번째 학생은 뭐였냐면은 이 학생은 좀 3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역으로 돼 있어요. 학교 활동에 매우 중요시했고 이 활동을 외부로 확장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작한 활동이 리지널 챕터도 생기고 내셔널 챕터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갔죠. 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매우 다양한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끝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는 딱 요 한 클럽이 있었어요. 요 한 클럽을 학교에서 외부로 확장시키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봉사 대회나 비즈니스 대회나 기타 대회에 나가지고 이에 대한 레커니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은 한 5시간 정도 주당 했던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 화면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들 중에서 누가 유펜에 합격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이제부터 한번 유펜이 제공하고 있는 기준들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접근 방법을 우리는 되게 많이 보고 있다. 뭐냐면은 아이들이 활동의 유형과 그 안에서의 나의 그 포지션에만 집착하려는 이력서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유펜에서 오는 거는 임팩트였어요. 임팩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첫 화면에서 간단한 문구를 읽었을 때 중요한 단어가 2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 거고 두 번째 단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펜에서는 활동에 커뮤니티 유형 필요 없다. 너의 직위도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임팩트예요. 너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그리고 이 그러면은 우리가 임팩트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내러티브 옆에는 항상 임팩트라는 영향. 제가 항상 그랬죠. 내가 아니라 we. 그다음에 내가 아니라 그달에 그 베네피셔리 수혜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누렸는지. 제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주구장창 가서 공연하면 뭐예요?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게 없는데. 이와 같이 유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대학교에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팩트. 그러면 임팩트라는 건 어떻게 또 판단하는지 유펜이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depth and impact예요. 즉 유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not about community, not about position, but impact.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깊이와 impac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우리는 quantity, 즉 그 양에 초점을 둬요. 양.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에 그 리더십을 갖고 있냐. 근데 유펜에서 말하는 거는 no, no, no. 우리가 원하는 거는 퀀티티가 아니에요. 이력서에 나는 뭐 한 대여섯 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No,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깊이예요. 깊이. 그러면 우리가 임팩트를 했을 때 깊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들이 주고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commitment.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끝날 때쯤 돼가지고 11학년 끝날 때쯤 돼가지고 뭘 하나 자기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챕터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얘네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멤버여서 리더십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데프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지적 호기심과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거를 내 퍼스널 패션 프로젝트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키워드를 봅시다. 임팩트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depth를 보는데 깊이라는 거는 네 가지 요소가 나와요. commitment, 그 다음에 going up the ranks, member to leader,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personal project. 이러한 부분이 유펜에서 봤을 때, 그리고 모든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그 커뮤니티 내러티브의 중요한 임팩트를 구성하는 요건입니다. 이 네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길 바래요. 또 depth and impact를 보면 이제 impact를 봅니다. impact를 봤을 때는 아까는 깊이를 봤잖아요. 이제 impact. 그 우리가 impact라는 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얘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지고 우리가 depth and impact인데 depth는 설명했고 impact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이런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사회를 서빙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처음에는 멘토링, 그 튜터링을 시작하자면은 멘토링으로 갔다가 스컬러십 프로그램을 갔다가 뭐 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은 내가 10명의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단체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명들과 친해지면은 10명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확인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충족해 주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단체의 프로그램도 진화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유편에서 보겠다는 거죠. 또 이건 많이 했죠. 그 사이즈 늘리고 크기 늘리고 그 참여자들 늘리고 그 다음에 visibility. visibility는 건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expanding influence. 지리적으로. 아까 우리 학교 한 명 봤네요. 학교에서 시작했다가 전국구 단위로 클럽을 만든 아이. 이런 게 inclusive influence죠. 그 다음에 measurable result.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죠. 내가 어느 뭐 그 ADHD나 아니면은 멘tal 웰너스로 내가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한다. 좋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임팩트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미친 너의 영향은 뭐냐? 주구장창 가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하면 뭐예요? 주구장창 가가지고 그들이랑
그냥 교육하면 뭐예요? 주구장창 가가지고 그들이랑 놀고 오면 뭐예요? 임팩트가 필요하잖아요. 임팩트.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봤을 때 유편이 이 부분은 매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매우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커뮤니티는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일단 depth and impact를 풀고 depth and impact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커뮤니티 에세이를 아니면 커뮤니티 나레이티브를 빌드업할 때는 이 내용들을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임팩트를 할 때 그 meaningful contribution이라는 요소를 우리는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meaningful and contribution.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실패하는 것 같은데 contribution도 중요해요. 기여도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impact, depth and impact에서 기여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실패하는 애들이 제일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life story. 왜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이 공동체에 너는 attachment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가지고 봉사한다. 그러면은 왜 너는 음악을 갖고 봉사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홈레스 사람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 왜 나는 홈레스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싶다. 왜 노인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 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은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거. 그냥 여러분들은 이 봉사활동을 단순히 대학교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봉사로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라는 요소를 했을 때 아까는 그 depth and impact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contribution, 기여도라는 얘기는 좀 다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meaningful contribution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와 같이 나의 이야기예요. 너는 왜 이 단체가 필요하냐? 그래서 좀 요 2부에서 하는 이제 모니카 원장님과 이제 에블린 쌤이 하는 그 일찍 시작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서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멤버부터 리더까지 아니면은 my story 내 이야기가 없다면은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진짜 이 부분은 이 봉사는 거의 checking boxes. 내가 이 아이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하는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 contribution이니까 needs of the community.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 단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까 말했던 depth, commitment, spending time 그리고 포커스가 내 직위가 아니라 beneficiary 그들의 story. 그래서 이 meaningful contribution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two stories 두 가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my story 왜 이 impact 왜 이 문제를 나는 다루고 싶은지 나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이 두 개가 존재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특히 meaningful contribution이 가능해진다라고 유펜은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모든 학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growth. 이 안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나의 퍼스널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많은 리스폰시빌리티를 받아가면서 그 내가 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더 초점을 둬가지고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을 더 풍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과정 안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에세이 쓸 때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일련의 팩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팩트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는 먼저 여러분들의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보고 싶어 하고요. 이 아이가 리더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성장을 보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극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 아이로 변화됐는지를 보고 싶어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실질적인 tangible 변화는 무엇이 있었고 마지막은 이런 과정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 94%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가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갖고 와라. 왜냐면 우리는 100명 중에 94명은 이걸로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준수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 네 가지 네 학생들의 예시가 있었죠. 한번 지금 배웠던 내용으로 지금 다뤘던 내용으로 이 네 명의 아이들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founder라는 예시는 좋다라고 하지 않았죠.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유표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student 1, student 3 두 개가 없어졌네요. 그 다음에 유의미한 시간을 커미트라고 됐기 때문에 student 1, student 3 또 없어지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삶은 뭐라 그랬지? 퍼포먼스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student 1은 여러분들이 한국 아이들에서 가장 많이 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student 3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뭔가 이력서를 봤을 때 유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 achievement 면에서 조금 부족해요. 또 결과론적으로는 합격한 애들은 student 2하고 student 4였습니다. 유펜 합격한 아이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sorry academic이 아니라 이거는 저거죠. 커뮤니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기준들을 안다면은 우리가 항상 나오는 ticking boxes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그래서 two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이 화면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보라 그랬잖아요. 키워드는 뭐였죠? 당연히 임팩트라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임팩트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데디케이션이라는 부분이겠죠.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커뮤니티는 모든 대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또 이것도 79%의 아이들이 commitment to learning through pursuits like academically focused activities, research, debate, tech, and more. 또 80% 정도 아이들이 이러한 걸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는 또 적용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키워드는 또 뭘까요? 여기서의 키워드. 하나 골라봅시다. 하나. One keyword. A commitment to learning through pursuits like academically focused activities, research, speech, debate teams, tech, and more. 나중에 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그러면은 우리가 academics 1. 이 안에서 나와 있는 거 research and academic pursuit. 그 연구를 하라고 돼 있죠. 두 번째, academic clubs 가입은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internship도 하라고 돼 있고, independent project도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entrepreneurial pursuit도 하라고 돼 있고. 그래서 academic과 관련해서 아까 봤던 GPA나 SAT 외에도 유펜은 그냥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분석을 해봅시다. 또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첫 번째 컬럼은 다 3.9 이상이었고요. 1550, 1580, 1540, 1600점 다 거의 만점이었어요. 학생 1을 봅시다. Independent Research 했고 독립적인 리서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Internship at University Lab.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클럽을 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력서입니다. 한국 아이들에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이 친구는 KSEF나 그 다음에 아니면 Regional Science Fair에 참여해가지고 ISEF까지는 못 갔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인턴십을 했고 일본 학생과 비슷하게 Multiple Clubs에 가입했습니다. 스튜던트 3. 이 친구는 유펜 캠프를 갔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수의 퍼블리케이션, 리서치 퍼블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스튜던트 4. 점수는 제일 좋네요. 학교에서 다양한 학업과 관련된 클럽을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학생 1, 2, 3과 다르게 이 친구는 한쪽에 집중한 게 아니라 interdisciplinary activities를 했어요. 진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페이퍼도 쓰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네 학생들 중에서 누가 유펜을 갔을까요? 근데 이거는 개별 학생들보다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학생 1이죠. 학생 1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고 학생 2는 요새 많은 아이들이 추구하려는 모델인 것 같고 학생 3은 조금 매해 몇 명씩 있고 학생 4도 되게 많고요. 근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유펜이 제공하는 기준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학점이나 점수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충족했어요. 다 그 레인지니까. 그런데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는 다 리서치가 있네요. Independent Research, KSEF, Multiple Publication Research Papers. 그 다음에 둘 다 뭐 인턴십과 유사한 외부 단체에서의 활동이 있네요. Internship at University Lab, 2 years experience, internship UPenn camp, and so forth. 근데 3번만 살짝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초록색을 보세요. 초록색. 초록색. 우리가 다들 나는 리서치 하나를 하거나 리서치 발표를 했을 때 아니면은 리서치 페이퍼를 퍼블리시 했을 때 이 정도면은 대학교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리서치를 했을 때 이 중에서 많은 아이들은 혼자서 리서치를 했어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 리서치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과연 이 친구가 했을까요? I don't think so. 과연 혼자 했을까요? 안 했어요. 분명히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분명히 누구한테 돈을 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University Lab Experience. 그거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 아빠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를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이 아이의 연구 활동을 지켜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대학교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또 리서치와 관련해서는 1번하고 4번 아이는 퍼블리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은 퍼블리시를 했고요. 그런데 퍼블리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한계로서는 안 된다라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노란색. 다 하고 있잖아요. 한 명은 대학교에서 랩을 했고, 한 명은 막 인턴십을 하고, 한 명은 유펜 캠프를 가고, 한 명은 또 이와 관련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 여러분 자체를
구별해주는 요소가 안 된다는 거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있는 multiple clubs 이것도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 이력서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그 개인정보, 특히 아카데미께서 어떤 주제로 어떤 연구를 했냐라는 거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인턴십을 했냐라는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좀 지네릭하게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초록색 부분, 노란색 부분과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체가 구별되지 않다라는 거. 그 행위 자체로는 안 돼요. 근데 이 넷 중에서 부투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3번. 왜냐면은 남들과 다르게 이 친구는 결과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냥 결과. 그 다음에 이 퍼블리케이션 안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 유펜이 원하는 아이의 아카데믹 그 기준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실패하는 아이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아 내가 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근데 붙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결과가 좀 뚜렷하게 나와요.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플 퍼블리케이션도 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연구 과제였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저널들의 한 4, 5개 퍼블리시 했어요. 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또 이것도 결과를 냈어요. 또한 유펜에서 주최하는 조금 들어가기 힘든 캠프를 가서 또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유펜 아카데믹에서 우리가 말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이런 활동들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아이들의 90%가 다 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붙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어느 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행위 자체로만은 안 돼요. 그러면은 행위 자체로만 안 된다면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학교들은 뭘 보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근데 적어도 유펜, 콜롬비아, 프린스턴, maybe 코넬, maybe not. 근데 요 세 개, 유펜, 콜롬비아, 프린스턴은 결과가 중요해요. 나의 아카데믹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너는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유펜의 아카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요 넷 중에서 합격하나는 3번입니다. 맞히셨나요,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아프겠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아이는 1과 2 쪽으로 하고 있을 테니까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돼요. 리서치는 반드시 슈퍼바이저를 찾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나 대형 그 랩에서 인턴하려면 내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퀄리피케이션이 결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정신 나간 그 대학교 랩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고등학생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유펜에서 우리 아카데믹에서 하는 거는 좀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스텝 1, 점수 잘 받아야 돼요. 스텝 2, 활동의 다양화를 시켜야 돼요. 스텝 3,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스텝 4, 활동에서의 결과, 아웃컴이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지고 이제 부수적인 거 두 개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이 학교는 95%의 학생들이 이걸 하고 있다 그래요. 95% 학생들은 personal development through commitments like athletics, career preparation, working a job, and internship. 되게 재밌죠, 여기서. 앞에 내용들 두 개, 커뮤니티하고 아카데미가 쓰는 끝에 문구가 뭐였어요? and more였어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였고 얘는 그냥 and 마무리 졌어요. 그래서 이 personal development 쪽에서 여러분들은 수업 밖에서 내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궁금해요.
그리고 수업 밖에서, 공부 밖에서, 공동체, 그, 커뮤니티, 리더 워너비 내러티브 밖에서 뭘 하는지, 그거를 보고 대부분 95% 아이들이 수업이나 리더십 밖에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67%는 좀 떨어졌네요. 뭐냐면은 예체능, 종교, 문학, 문화 등등의 다양성에서 물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유패는 그걸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아니고 너의 리더십 따뜻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너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게 너한테 왜 유의미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넌 그거를 통해서 너 자신이 어떻게 성숙한 성인으로서 발전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보고 싶대요. 그렇다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질문 던져보세요. How do you spend your time outside classes? 클래스는 학교 밖에서 특히 아카데믹과 리더십 밖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별도로 여러분의 아이는 뭘 즐거워하나요? What brings him or her joy? 특히 이 joy 에세이는 유펜도 있죠, 하버드도 있죠, 스탠포드도 있죠, 브라운도 있죠. 많은 대학교들이 이 joy, 즉 공부라도 상관없고 커뮤니티 리더십이라도 상관없고 그냥 제가 항상 말하는 청소년인 너는 무엇을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네 번째, recommendation. 우리는 추천서를 매우 간과합니다. 추천서를 간과하는데 유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과연 진실되게 얘기하는지 거짓되게 얘기하는지를 판단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지원자의 모든 활동을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에세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춘추서는 뭐냐면은 마무리는 어떤 내용이 나오길 바라냐면은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에 즉 이러한 아이가 유펜에는 왜 필요한지 왜 어떻게 기여를 할지 그 설명을 써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서를 요구할 때 특히 유펜할 때는 이 공동체에 어떻게 지원자가 그 기여할지에 대한 문구를 꼭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또 마지막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또 유펜에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거죠. Writing proficiency.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non-fictional writing에 대한 즉 전럭이 이제 다가오죠. 전럭 에세이에 대한 우리가 수상 경력을 보는 이유는 아이의 분석력, 소통 실력, 그 다음에 intellectual engagement, 지적 호기심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뉴욕 타임스나 아니면은 기타 fictional writing. 우리는 왜 보냐면은 이 글과 수상 경력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성, originality, 그 다음에 이야기 전달 능력, 스토리텔러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다라고 유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던집니다. 또 다시 Who gets in? Who gets in이라는 질문은 너무나 이제 쉬워졌죠. 유펜은 그래서 제가 첫 제목을 너무나 친절한 대학교 물음표 마침표 물음표 왜냐면은 마침표가 맞아요. 너무나 친절해요. 왜 물음표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유펜 영상을 보면서 유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뤘던 커뮤니티, academic, personality, proficiency, writing proficiency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유펜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 대학교들은 이런 활동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대학교들은 이걸 왜 보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을 숙지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아이의 준비 과정을 올바르게 좀 해주세요. 그게 성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으로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의 영향받아서 하지 마세요. 아이가 이러한 적어도 네 가지 영역에서는 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따라서 준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세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준비했다가는, 그다음에 개인적인 불안심으로 준비했다가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기준들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근거만을 바탕으로 공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 DI 프랩과 저는 특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좀 멋있게 성장해가지고 세계에서 리더로서 활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책임감을 저를 느끼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어른으로서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파트 2인. 그러면 이런 준비 과정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시기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모니카 원장님과 에블린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저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파트 2에 나오는 모니카 쌤 그 원장님과 에블린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한 거를 같이 숙지해 가지고 아이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수고했고 이제는 모니카 원장님과 에블린 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